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는 여전히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분쟁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역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에너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므로 각 나라들은 사활을 거는 분야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셰일 혁명은 미국이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미국은 마침내 에너지 안보로부터 꽤나 자유로워졌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험한 미국은 마침내 셰일 혁명을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을 뿐 아니라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데도 쓰고 남는 에너지가 있어 수출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은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중국의 경우 경제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및 석탄 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관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은 에너지의 공급 측면과 가격 측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로 인해 저탄소 경제체제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변모한 중국은 불안정한 석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 에너지 시장에서의 큰손인 중국은 세계 석유 시장의 물리적 수급 상황을 압박하여 유가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시키기도 하고 국제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형 국유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전 개발과 석유 공급 확보에 치중함으로써 다른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진핑 체제로 넘어간 이후 중국은 에너지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자원 순환 이용, 환경오염 해결과 연계하여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미세먼지를 보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총량 규제 정책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에너지 절약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중국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정책 과제로 내놓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자국민들의 불만 고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석탄 사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중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정책은 국내 공급 우선 전략 정책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중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자원의 순수입국으로 그중 석유의 해외 의존도가 60%에 육박합니다. 이에 자체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자 탐사 확대, 에너지 비축, 유류 및 가스 통로 건설 등을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탐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정책은 저탄소 녹색 전략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체제입니다. 석탄 소비 비중은 세계 평균 35.8%보다 높은 66%에 달합니다. 이에 시진핑은 천연가스, 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석탄 소비 비중을 낮추는 등 에너지 소비 구조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 소비를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에도 석탄은 중국의 주된 에너지원임은 변치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체 에너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대체 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중국은 동부 연해 지역에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 바 있으나 결국 매년 6기에서 8기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 현재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몇몇 기사들을 통해 접해보겠습니다. 먼저 석유 및 천연가스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유전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셰일가스 보유국으로 미국과 호주가 보유한 셰일가스를 합친 것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유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하 수백 미터에 매장된 미국의 셰일가스와 달리 중국 셰일가스는 80%가 지하 3,500m의 깊은 땅속에 있어 기존의 수압 파쇄 공법으로는 채굴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한 충격파를 이용한 채굴 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원자폭탄의 기폭장치에 쓰는 원리로 실제 핵무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의 강력한 충격파는 인공지진을 만들어내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중국은 예정대로 원전 사업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44기를 가동 중인데 2030년까지 100기를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없애자고 난리인데 중국은 연안에 10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을 살펴보면 한반도 내에 설치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용수 공급이 원활해야 하므로 바닷가에 짓는 것은 당연하므로 중국 연안에 대규모 원전을 만드는 것을 갖고 뭐라 할 명분은 없겠죠.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재해 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국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장비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12시간 내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시의 방사능 오염 지도를 보면 쉽게 와닿습니다. 거기에 해상 원자력 발전까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선 해상에 원자력 발전소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상 원전을 가동 중인 러시아는 바다에 떠있는 해상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해상 원전을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지요. 러시아의 경우 북극에 위치한 페베크라는 도시의 전력 공급을 위해 해상 원전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거의 없고 별도의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북극 지방에서 해상 원전이 이용되는 것과 서해 앞바다에서 해상 원전이 떠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필 한반도 앞바다에 해상 원전이 떠다닌다니 참으로 찝찝한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해양 굴기를 과시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명분을 만드는 행위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현황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인다고 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 속도가 대단합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 1위 국가입니다. 미국보다 2배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들은 햇빛이 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내몽골 고비 사막 등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 설비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은 20-30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기하는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태양광 전지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더더욱 태양광 패널 쓰레기가 쌓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태양광 패널 판매 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까지 지도록 했지만 중국은 그런 제도나 장벽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 당분간 에너지 걱정은 덜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값싼 에너지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프라입니다. 그렇다고 가격만 싸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인류의 삶을 위협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확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대중들의 원전에 대한 공포가 극도로 치닫는 시기에는 탈원전 정책이 표심을 얻기에 유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탈원전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무산시키려다 비판 세례를 받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원전의 공사 재개를 추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탈원전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태양광 사업에 한창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전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고 해서 장년층 사이에서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장년층의 유휴 자금이 중국제 패널 구입에 쓰이고 한전이 일부 비용 부담을 하는 상황은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국 순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이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